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과 어깨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들은 그 뼈를 이제 연골이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이제 연골이 닳게 됩니다. 그 마모가 된다는 뜻인데요. 마모가 되다 보면 이제 그 뼈가 노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염증도 생기고, 특히나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그 활액이라는 막이 있는데요. 그 막 안에 그 활액의 생성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 좀 더 많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지 쪽에는 관절염이 적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체중을 부하지 않기 때문에 관절염이 적은데, 이제 무릎이 제일 관절이 많죠. 무릎이 이제 아무래도 체중 부하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발목 같은 데도 체중 부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절염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에서 가장 퇴행성 관절염이 많기 때문에 이제 무릎 관절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무릎 관절염은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단계는 이제 연골이 닳기 시작하는 단계, 2단계는 이제 연골이 닳아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단계, 3단계는 이게 간격이 많이 좁아져서 거의 닿는 단계가 있고요. 4단계는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서 뼈끼리 닿다 보니까 이게 뼈가 막 자라나고 그 뼈가 변형이 오는 단계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4단계까지 가게 되면 사실 수술밖에, 인공관절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1단계나 2단계부터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나 2단계는 이제 막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좁아지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활액을 좀 보충해주는 연골주사 같은 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은 이제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운동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이제 그 허벅지 근력 운동, 이제 다리 들기가 있는데요. 다리를 쭉 펴서 허벅지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한 6초에서 10초 정도 한 다음에 내리고, 이거를 하루에 한 100회 정도 하면서 허벅지 근력을 키워주면 이제 무릎 관절염 진행이나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 4단계로 가기 전에 이제 통증이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은 이제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그때 관절 간격이 어느 정도 좁아져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 단계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깨를 보다 보면 이제 어깨를 구성하는 관절은 이제 이 견봉과 이 상완골 사이에 있는 4가지의 근육근을 합해서 회전근개라고 말하는데요. 흔히 찢어지는 그 힘줄은 이 회전근개 중에서 이 극상근이라는 힘줄이 제일 많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견봉하고 상완골 사이에 이 극상근이 있는데 이게 잘 찢어져요. 그래서 많이 쓰다 보면은 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닳게 되고, 많이 닳으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찢어지기 전 단계를 극상근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게 회전근개가 조금 찢어지면 회전근개 부분파열, 이제 완전히 찢어지면 회전근개 완전파열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초음파나 MRI 같은 것으로 검사를 했는데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나왔다. 그러면은 극상근을 제외한 나머지 회전근개 근육들을 강화하는 재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활 치료를 해서 그걸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완전파열까지 진행이 됐다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대개는 그 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셔서 증상을 상담하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완전파열 되기 전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50견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동결견이 정확한 표현인데요. 이제 어깨가 굳는 병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깨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팔이 갑자기 안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뒤를 올리는데 반대쪽은 등까지 닿는데 한쪽 팔이 안 올라간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50견 증상이 왔구나 라고, 그러니까 동결견 증상이 왔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시면 이거는 물론 이제 그 유착성 피막염이라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그 관절을 싸고 있는 피막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사 치료를 해서 염증을 좀 가라앉혀야 되고요. 그 후에는 지속적인 물리치료랑 도수치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집에서도 안 아픈 범위 내에서는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와 도치료를 통해서 그 줄어드는 그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해야지, 만약에 그 치료를 안 하시면 나중에 그 통증이 없어졌을 때 그 관절 운동 범위가 작은 채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시고 물리치료와 도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퇴행성 질환이고요. 무릎 관절염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퇴행성 질환이 오는 거고, 어깨도 이제 힘줄이 다르면서 오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점점 이제 환자분들이 다들 이제 100세 시대다 이러면서 이제 수명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이게 초기에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관련된 운동을 하면 그 질환들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시고 100대 시대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